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홀이고요. 오늘 일단 반등은 나왔죠. 시가가 밀리고 전날 이제 2차전지 애들이 시간외가 대부분 밀리고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애들이 시간에 좀 떴죠. 장 마감 다 이제 그 시간에 끝나고. 일단 요것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 패턴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시간외가 뜬 애들은 보통은 오전에 이제 밑으로 올라간 애들이 많고, 오히려 2차전지 같이 어제 개파락 나온 애들은 오전에 이제 반등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반도체 볼 때 많이 활용을 했었죠. 6월달에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어제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기 이제 선이 거져 있는데 56만원이죠. 이 캔들 영역 안으로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 60만원을 회복을 해줬는데, 뭐 오늘 반등이 뭐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엔 아직까지는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은 이전과는 좀 다른 패턴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저희 이제 또 한 대표님이 포스코홀딩스 영상을 찍어 주실 건데, 저보다 더 냉정한 분이고 또 더 냉철하게 시장을 보는 분이고, 그 다음에 시장 뭐 뷰나 대형주들 뷰 이런 거 굉장히 또 잘 보시니까 오히려 제가 찍어 드릴 때보다 더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큰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일부러 이때 휴가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게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거라서 부득이하게 좀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한 대표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난이도보다 심리적으로 좀 버티는 게 어려운 구간이 나올 거예요. 결국 지루한 구간이 나올 확률이 좀 저는 높지 않을까. 늘상 같은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 거의 뭐 그냥 불변의 뭐 진리죠.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어떤 이렇게 그 배틀을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자금력에 있어서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지루한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 버티는 거, 지루한 거. 오히려 주가가 밑으로 확 내려가고 또 반등 나오고 하는 거 잘 버팁니다. 마이너스 20% 잘 버팁니다. 근데 그냥 저냥 내 매수가보다 살짝 아래 구간에서 마이너스 한 5%, 6%인데 그 상태로 한 달 간다? 못 버티죠. 네, 그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의 최대 그 약점이라는 거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다 경험을 했던 거죠. 대형주에 있어서 늘 중간중간 나오는 그 사이클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구주주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또 그 시기가 오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요거 파란 글씨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어차피 다음 주 2차전지 변동성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력적인 구간을 많이 만들어 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오히려 매매하기에는 난이도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2차전지만 올라갈 때보다 난이도가 더 낮아질 거예요. 왜냐? 전체적인 반등장이거든요. 2차전지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갔지만 시장 내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몇 개나 됐습니까? 완전 그 비율 자체가 깨져 있었죠. 수급의 불균형. 시장 균형은 아예 그냥 밸런스는 무너져 버리고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FOMC라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이게 트리거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거를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큰 흐름을 보면은 오늘 제가 포퓨 찍을 때도 약간 좀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코멘트를 많이 드렸는데 6월달에 주도 업종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였죠. 7월달에 2차전지. 우리가 6월달에 이 시기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때거든요. 주가가 안 올라요. 시장이 뭐 중간중간 반등을 주긴 했지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영상을 찍는 제 입장에서도 오늘은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분명히 회사는 좋고 우상향도 지켜주고 추세도 깨지 않지만 주가는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주주분들은. 제가 요런 거 이후에 올라가기 좋은 포지션 만들어진다. 이거는 버텨야 되는 시그널이다.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대부분 뒷구간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요 구간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겠죠. 당연히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거래대금 많이 터졌다라고 하는 건 이 홀딩스, 그러니까 포홀의 주주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새내기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분들한테는 이제는 좀 만만한 종목은 아닐 거예요. 알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고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바래왔던 거고, 근데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흐름으로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사실 10만원 올리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번에 물론 이제 개인의 그 투심이 가미가 돼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반납을 한다?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시간 절약을 좀 많이 해준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어차피 얘도 이 윗라인 중에서 지지 라인을 잡고 저점 라인을 잡고 흐름을 안정화시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의 구간 대비했을 때 가격 라인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고 조정을 주는 거라 절반 라인만 잡아줘도 거의 한 5달, 6달은 시간을 절약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마냥 부정적으로 볼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문제는 이런 데서 들어오신 분들이죠. 한 65만원부터 70만원 이상. 어차피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오버슈팅입니다. 조정 나와줘야 됩니다. 조정 안 나오면 뒷구간에 인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을 줘야 됩니다. 근데 영상 찍을 때 이 종목 분석 한다고 틀어놓고 조정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도 물론 마음이 편치 않죠. 근데 저도 역시나 찍을 때에 제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저랑 아마 비슷하게 느끼신 주주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윗꼬리 구간으로 단기간에 반등 주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 여기에 어차피 신용 미수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신용이랑 미수 달고 그게 이제 어떤 업종이나 종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뉴스에까지 나온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 가격대를 금방 안 줍니다. 누구 좋으라고 줍니까? 그쵸? 얘네들도 결국에는 주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다 주체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거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어가는 거고, 누구는 진짜 기부천사 마냥 주가 우리가 올려줄게, 너네가 비싸게 팔어. 그런 사람은 없죠. 주식시장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오버슈팅 구간에서 어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일정 비중은 매도를 해놔야, 그래야 뒷권에 가가지고 대응하기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그런 부분들 때문인 거고. 늘 좀 이제 불만이 섞인 이야기가 이런 구간이 지나가면은 늘 나옵니다. 예전에 포스코홀딩스 제가 영상 찍을 때 이런 데서 불만 해봤자 지루합니다. 못 버티겠습니다. 왜 2차전지 좋은데 안 갈까요? 왜 반도체만 갈까요? 반도체가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데서 하면은 이제 공매도 혹은 어떤 불법적인 세력이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저는 약간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지키고 싶어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에는 공매도가 많이 못 들어옵니다. 공매도가 뒷구간에 내려올 때는 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거는 이미 올라갔던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 탓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리고 누가 시장의 주도주 가지고 공매도로 한탕 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매도를 치기에 매력적인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많은데, 그쵸?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좀 과열 구간은 맞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였고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었고, 내가 가진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마냥 백날 첫날 뭐 양봉만 나와야 된다. 예, 그런 법은 사실 주식시장에 없죠. 그리고 대형주는 늘 강조드리지만 상승과 하락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그래야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죠.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오늘과 같은, 최근과 같은 그런 어떤 심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도 굉장히 여러 번 드렸죠. 오늘 이 반등 나온 것도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물론 60만 원을 회복해주고 뭐 했지만 아마 이 구간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반복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흐름들,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이전에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일 때와는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죠. 상승 하락비가 전환이 됐다. 이거는 2차전지한테는 안 좋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정말 좋으면은 반도체 올라가고 2차전지 올라가고, 우리가 1월, 2월 그때 기억하시죠? 1, 2월에 나왔던 그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예, 나올 수 있지만 그 흐름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반도체 쪽은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될 수 있는, 2차전지는 피로감이 누적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고, 이제는 다양한 업종들이 저점에서 회복을 해준다거나, 반도체 애들이 이제 신고가를 뚫으려고 포지션을 잡아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 주목해야죠. 내 것만 올라가는 시장은 잘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그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워낙 2차전지로 쏠려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웬만큼은 개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반등을 줍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반등에서 윗꼬리까지 줄 수도 있죠. 물론 주식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럴 확률은 낮다라는 관점으로 내가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거를 물을 탈지, 아니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반등 나면 그때 또 비중을 늘릴지, 혹은 어차피 나는 평단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구간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진흙탕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마음은 편하죠. 평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내 평단까지 내려오고 이게 마이너스 전환된다. 대형주들 특성상 이런 식으로 레벨을 올려버리면은 정말 그 레벨을 완전하게 다운시키는 패턴은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분들 기존에 여기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저는 편하게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코멘트를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고요. 예, 위에 올라온 건, 이 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타점이 잘못된 겁니다. 타점 잘못된 거고, 욕심이 명확하게 과했던 겁니다. 누가 봐도 과열 구간이었고, 누가 봐도 좀 위험한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데미지, 이런 것들을 감수를 했으니까 높은 비중으로 이런 데서 매수 버튼을 누르셨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말하는 뇌동매매죠. 뇌동매매는 대부분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구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코멘트를, 그 영상의 제목을 달아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땡큐인 움직임인 거고, 높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한 시장이 아닌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물렸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라갈 때도,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도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캔들을 안 깨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치만 깬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런 구간은 깼다가 반등 보여주고, 깼다가 반등 보여주고, 거기에 베이스는 역시나 좀 지루한 구간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내가 이거를 버티고 좀 장기 투자, 결국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구간들을 다 버틴 다음에 지금 계좌에 수익률이 100%, 200%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런 구간들을 못 버틴 분들은 머릿속으로 내가 포홀, 중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매도 버튼 누르고 나도 모르게 튕겨져 나가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기술적으로 뭔가 엄청난 그런 테크니컬한 대응을 요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반등은 일단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그 반발 매수, 조정이 끝자락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부터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발 매수 한 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냥 그 반등이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을 저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6월 달에 반도체 올라갔다가 제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포지션 줄이고 2차 전지 우리가 그때부터 비중 늘린 거잖아요. 그쵸? 그때가 이때입니다. 6월 말 7월 초. 그쵸? 요런 관점을 지금 타이밍에 한번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8월로 넘어가는 시장이죠. 예, 초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입은 아니죠. 7월 막바지니까. 아무튼 좀 큰 관점으로 시장을 냉정하게 한번 되짚어보고 8월 포지션을 준비하면서 2차 전지가 좀 지루한 구간을 만들더라도 내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뭐 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멍을 또 만들어 놓고 2차 전지를 버틴다. 예, 이런 게 굉장히 좋겠죠. 저는 그냥 마냥저냥 내일도 양봉이고요. 내일 모레도 양봉이고 그 다음날도 양봉 나올 겁니다. 2차 전지는 좋으니까 성장하니까 이런 관점을 제시해 드리진 않아요. 예. 늘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올라가는 구간에 나오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정 구간은 늘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형주 특성상 이런 식의 약간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면은 그 뒷구간에 정상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조정 기간이 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분이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월요일 목요일 휴가입니다.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종목 이거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다음 주 매매하기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 시장 난이도가 전체 반등 시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해도 매매할 종목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벤트 또 마지막이니까 신청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랑 한 주 동안 편하게 매매하세요. 매매하면서 어차피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 효율적으로 보낼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목이 지금 많이 또 잠겼는데 포퓨어랑 포호를 찍고 나면은 진짜 힘이 좀 빠집니다. 네. 최근에 워낙 또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라 최대한 그러니까 많은 코멘트를 드리려고 이것저것 다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시장을 좀 넓게 한번 주말 동안 보시고 꼭 2차 전지가 안 올라가도 시장은 늘 돌아가니까. 그리고 지금과 같이 2차 전지가 당장 안 올라가는 게 절대 비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이클이 우리나라 시장 패턴에 맞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한 구간만 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내가 그 시기를 어떻게 버틸지만 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더위 또 조심하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복귀합니다. 한 대표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효율적인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